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 67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면 축척변경위원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이 공시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위원회가 3개가 나와요. 3개가. 하나가 중앙지적위원회, 하나가 지방지적위원회, 하나가 축척변경위원회라.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고 시도지사가 있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있고 읍면동장이 있거든. 오늘만 시장군수 구청장이라고 씁니다. 다음부터는 시장군수 구청을 써도 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는 지적 무슨 청? 소관청이에요. 그럴 때 제가 위원회는 3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 3개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는 위원회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 3개가 있거든. 그 중에 축척변경위원회입니다. 이게 좀 전에 제가 일어났죠. 재개발하면 재개발위원회 만들듯이 축척변경하면 축척변경위원회를 만들어. 그럼 여러분들 재개발하면 재개발위원회 만들죠. 그럼 주민이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포함이 당연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축척변경위원회도 똑같은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그 중에 주민이 몇 분의 몇 이상? 2분의 1 이상. 그런데 그 지역의 주민이 5명 밖에 안 되는 거라. 그러면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적은 빈칸 넣기가 나오거든. 그런데 이게 빈칸 넣기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칸을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에 내는 거지. 이렇게 해두세요. 그 다음에 정답입니다. 위원은 지적 소관청이 위촉한다. 이래 나오죠. 잠깐만 이리라 볼게요. 이거를 나중에 이제 포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중앙지적위원회예요. 그럼 여기에 지방지적위원회예요. 여기에 축척변경위원회거든. 그럼 여러분들 글을 보고요.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한다면 맞지? 맞아요? 네. 그럼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이에요. 그럼 지방지적위원회 위원은 시도지사가 위촉한다면 맞지? 그럼 축척변경위원회는 지적소관청 소속이라. 그럼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은 지적소관청이 위촉한다. 이래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 좀 전에 칠판을 잠깐 오세요. 여기 인원이 5명 이상 몇 명 이하다? 그럼 셋 다 답은 똑같습니다. 셋 다 5명 이상 10명 이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의 의결사항 4개가 있거든.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요. 외우는데 자, 첫 번째 축척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여러분들 오른쪽을 잠깐 볼게요. 이 2개를 묶어보세요. 자, 이제 축척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이 있고 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이 있거든. 그러면 2번은 틀렸죠. 자, 잠깐 우리가 승인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이렇게 딱 했죠. 지적에 관한 업무는 지적소관청이 봅니다. 그럼 지적소관청이 업무를 볼 때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보는 세계가 있답다. 있지. 그걸 딱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번을 변경할 때 승인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축척을 변경할 때 승인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요. 지적공부 반출할 때 승인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요. 그러면 여기서 축척변경 승인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시도지사 승인사항이지 축척변경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걸 조심을 하셔야 돼요. 요 글자가 틀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보세요. 제 손을 잠깐만 볼게요. 축척 변경의 절차에서 모든 결정권은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느냐 축척변경위원회가 결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은 누가 결정한다? 축척변경위원회. 그럼 축척변경위원회가 결정을 하면 결정된 내용을 집행은 지적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축척 변경하면은 청량을 해야 안 해요? 해.
청량하면 면적의 정감이 있으니까 청산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이 청산에 관한 것도 모두 다 누가 결정을 다 한다? 축척변경위원회. 그래서 여기를 보세요. 청산금 산정도 누가 한다? 축척변경위원회. 청산금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 의결도 누가 한다? 축척변경위원회. 이렇게 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의를 할 때는 상식으로 풀면 되죠.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 그러면 뭐 당연한 것이고,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을 이런데 상식으로 풀면 되는 거라. 단 회의 소집은 며칠 전까지 통지한다. 5일.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문구입니다. 5일 전까지 통지한다. 그래 이해해 두시면 돼요. 자, 이제 복잡한 건 끝났습니다. 복잡한 건 끝났는데, 자, 그럼 이제 1일 한번 가볼게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이 그림을 우리가 이제 자주 공부하거든. 자, 그럼 이제 책에 이거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칠판을 볼게요. 68페이지입니다. 자, 요 그림을 볼게요.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합니다.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입니다. 그럼 변했다면은 바로 잡아야 되거든. 바로 잡을 때는 신청 아니면 뭘 한다? 지고 두 개예요. 그러면 신청은 세 사람이 나오는 거라. 그럼 항상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이라, 원칙. 그 다음에 사업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한다, 사업시행자가 한다, 사업시행. 그러면 이제 여기에 무슨 신청이다? 대위 신청.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 법에 토지 이동을 대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네 사람으로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거만 딱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 네 사람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면은, 자, 보세요. 여기에 무슨 사업이다? 요거 왜 사업자만 딱 하세요. 그러면 시작, 사업시행자.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맞죠? 네.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거든. 여러분들 행정기관의 장 있죠? 옆에다가 장관이라고 써요. 장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고속도로 건설하면 토지를 수용하죠. 수용할 때 국가가 수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용지서가 올 때는 국가 이름으로 와요? 국토교통부 장관 이름으로 와요? 국토교통부 장관 이름으로 와요.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곧 국가입니다. 국가. 맞죠? 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니까 서울시장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서울시장. 그래 하면 돼.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부지입니다. 관리인 또는 무슨 자? 사업시행자. 그러면 이 공동주택의 부지 옆에다가 LH공사라고 적어놓으면 돼요. LH공사 아파트 짓잖아요. 그러면 LH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무슨 자가 있다? 채권자. 자, 법을 잠깐 공부를 해볼게요. 항상 채권자가 있으면 채무자가 있습니다. 그럼 채무자가 해야 될 걸 안 해? 그럼 항상 채권자가 대위 신청해 줄 수 있어. 이거는 등기법이든 지적법이든 답은 같습니다. 채무자가 안 하면 채권자가 대위 신청해 줄 수 있다. 근데 옛날 시험에 이 두 개를 묶어보세요. 자, 묶어봅니다.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은 오직. 옆에 보죠. 채권자 및 지상권자 이래 시험에 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 지상권자는 있다 없다? 없지. 없어요. 그러시면.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인데 이 도시개발 사업은 여러분들 잠깐만 이거는 시험에 낼 거리가 없어요. 없는데 최근 5년 동안 3번이 시험에 나는 거라. 그러면 낼 거리가 없는데 시험에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문제가 쉽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딱 풀이를 해볼게요. 도시개발 사업이거든. 그럼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15일 이내 어디다가 신고한다? 지적소관청. 그럼 아까 전에 날짜는 여러분들 세 가지라고 이야기했죠. 15일, 60일, 며칠? 90일. 그럼 도시개발 사업은 며칠이다? 15일. 등록 말소는 며칠이다? 90일. 나머지는 며칠이다? 60일. 자, 근데 여기를 보세요. 지적소관청이죠. 그럼 옛날 시험에 이렇게 썼어요. 시도지사 이렇게 썼어요. OX다, X. 왜냐? 지적에 관한 업무는 시도지사가 본다, 지적소관청이 본다, 그럼 신고도 당연히 지적소관청에다가 신고를 해야지 시도지사에 신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네. 그럼 이제 정리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요청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착수들 명의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면 사업시행자가 토지동을 신청 뭐다? 한다.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소유자가 있고
사업 시행자가 있고 지적 소관청이 있거든. 자, 정리합니다. 사업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토지이동을 신청한다. 사업 시행자가 한다. 사업 시행자. 그러면 소유자는 이 사람한테 야 빨리 신청해라. 이러면 이 사람한테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냅니다.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오더와이더 오.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하지 않으면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오됐다? 그러니까 문맥은 사업 시행자가 안 하면 소유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는 문장은 맞아 보이지. 그러나 X입니다. 그 왜? 이따 공부할 때는 이름만 따가서요. 사업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사업 시행자가 하는 거지 소유자는 할 수 시작 없다. 이렇게 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옆에다가 모르시겠거든. 요래만 썼어요. 소유자는 뭐다? X 이렇게 합니다. 전부 다 말장난이거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보세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토지이동을 신청해야 되는데 사업 시행자가 파산을 해버리는 거라 그럼 토지이동을 신청할 수 없지? 그럼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공을 보정한 자, 무슨 자? 입주 예정자. 그럼 여기도 역시 토지 소유자 이라면 OX다 X다. 토지 소유자는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봅니다. 환지라는 말은 우리가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돌려주는 게 뭐란 말이고? 환지. 돌려주는 게 환지. 그럼 여기 일어났죠. 사완료 신고로서 이에 가름할 수 뭐다? 있다.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사업이 완료됐죠? 그 완료 신고만 딱 하면 돌려준 걸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큰 의미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의 토지 이동이 일어나는 시기는 자, 줄 거 보세요. 공사가 뭐 된 때? 준공. 그럼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여기다가 줄 것이요. 공사가 착수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토지 이동은 토지의 표시가 변한 거거든. 변하면 공사가 준공이라는 말은 공사가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다. 공사가 착수라는 말은 끝났다 시작이다 시작. 그럼 시작만 했는데 토지의 표시가 변했다면 말이 안 되지. 그럼 옛날 시험에 이 자리에 공사가 준공된 때 하면은 O, 공사가 착수된 때 하면 뭐다? X 이렇게 말장난을 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귀찮은 거는 다 되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공부하러 가면 되거든. 잠깐만.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뭘 배우느냐 이러면은 이거를 배우거든. 배울 때, 자, 칠판을 봅니다. 여기에서 시험 문제 낼 수 있고, 여기에서 시험 문제 낼 수 있고, 여기에서 시험 문제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올해 시험은 여기에서 출제를 했거든. 그 요 세 개를 딱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이 두 개는 이 자리에서 바로 해결이 됩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이동입니다. 그럼 이게 토지이동의 종류예요. 맞죠? 네. 그러면 지도 공부를 정리하고 나면 등기 촉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할 때 토지 이동 중에 등기 촉탁 안 하는 거는 몇 개? 한 개. 무슨 등록만 안 한다? 신규등록. 그럼 여기다가 이것만 딱 쓰면 됩니다. 다시 두 개를 쓸게요. 무슨 등록? 신규등록. 맞죠? 네. 그 다음에 소유자 변동. 이 두 개는 등기 촉탁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딱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칠판을 잠깐 와볼게요. 여기서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등기 촉탁이라는 개념은 토지의 표시가 변했을 때 알리는 게 등기 촉탁입니다. 소유자는 토지의 표시이다, 아니다? 그럼 소유자 변동은 등기 촉탁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럼 두 번째 이리 오세요. 이거는 소유자에게 통지인데 지금 배울 거예요. 통지 대상이 있고 통지 시기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적으세요. 대상 시기. 그러면 요 대상은 이거를 보러 갑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은 이 5개 뭘로 합니까? 신청. 그럼 소유자가 내용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럼 통지하지 않죠. 자, 이 3개 뭘로 합니까? 직권. 그럼 알려야 되나요? 알려. 이 두 개 소유자가 했습니까? 사업시행자가 했습니까? 그럼 알려야 되나요? 알려. 소유자가 했어요? 대위 신청했어요?
이 대위라는 건 대리인이 했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했다는 겁니다. 대리인이 아닙니다. 그럼 알려야 돼요, 안 알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세 개는 신청도 되고 직권도 되니까 신청자가 들어가면 안 알리는 거고. 그럼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지. 신청자 들어가면 안 하는 거고, 직권자 들어가면 하는 거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알리는 시기는 바로 지금 넣을 거거든. 요거는 지금 바로 밑에서 넣을 거예요. 그거는 책에서 제가 줄을 꺼 드릴게요. 요 흐름 파겠죠? 네. 그 다음에 소유자 정리 지금은 이제 배우러 들어갈 겁니다. 자,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정경화입니다. 여기는 칠판을 보세요. 여기까지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절로 알게 됩니다.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번호랍병, 지목, 이거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는 지문으로선 들어갈 수는 있어요. 들어가는데 잠깐만 요 그림을 볼게요. 여보세요. 토지 이동이 있다면 뭐를 작성한다? 시작.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소유자가 변했다면 뭐를 작성한다? 소유자 정리 결의서.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잠깐만 여보세요. 이 그림을 보세요. 자, 이 그림을 봅니다. 지금 이 말이거든. 토지 이동이 있다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소유자의 변동이 있다면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는데 이게 지문으로 띄울 수는 있다 이 말이지. 맞죠? 네. 그럼 그거 통과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해로 가거든. 자, 칠판 잠깐만 와볼게요. 이거를 지금 이 세 개를 순서대로 배우러 가는 겁니다. 요거 순서 금방 했지만 다시 나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래서 우리 법에는 이게 먼저 나와. 그 다음에 이게 나오고 이게 나와. 그러니까 요거를 먼저 배우러 가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칠판을 잠깐 와볼게요. 자, 이거를 이해를 하거든. 그 이해를 하는데, 이거는 그 PPT를 보고 그림으로 이해하고 요리로 다시 가도록 할게요. 자, 칠판을 보세요. 이렇게 봅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소유자. 시작. 소유자. 소유자는 등기가 기준이다. 지적 기준이다. 등기가 기준이다. 그러면 소유자가 누구다? 누구다? 갑이 을에게 매매했는 거라. 그럼 매매했다면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대장을 먼저 고친다. 등기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소유권 이전의 등기라. 오케이. 네. 그럼 이게 소유자가 누구다? 여기 누구다?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 그러니까 알려줘야 된다. 자, 이거 맞추면 합격입니다. 알리는 걸 뭐라고 그런다? 시작. 등기필 통지. 시작. 등기필 통지. 이름 알릴 때 뭡니다? 이 네 개 중에 한 개가 들어간다. 네 개 중에 한 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네 개를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시작. 등기필 요걸로 읽으세요. 시작. 등기필 정보, 등기반로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전산 정보. 자, 이게 시험에 5번을 냈거든. 자, 어떻게 냈냐면은 하나씩 할게요. 나중에 가면 등기필증이라는 말과 등기필정보라는 말이 나오거든. 답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종이로 부를 때는 등기필정, 컴퓨터로 부를 때는 등기필정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제, 자, 이리 와보세요. 여기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었죠? 그럼 알려야 되나요? 돼요? 저 욕한을 배웁니다. 알립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요거를 갑에서 을로 고치는 걸 시작. 소유자 정리. 그러면 5번 나왔다고 했을 때, 먼저, 이거를 갖고 시험 문제 냅니다. 여기서 2번을 놨거든. 토지 소유자를 정리할 때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틀린 것 일어났어요.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진짜 일어났어요. 5번 가족관계 증명서 일어났어요. 그럼 답은 몇 번이다? 5번이에요. 맞아요. 여기 보세요. 등기 넣다가 가족관계 증명서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게 22회 시험의 답입니다. 그럼 출제연도 이렇게 내고 난 다음에 뒷목이 땡겨요? 안 땡겨요? 그래서 다음 시험에 26회 시험에는 바꿨어요. 바꿨는데 뭐라고 바꿨냐면 등기, 신청, 접수증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외웠다면 이게 틀리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답이 바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는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 신청, 접수증. 여기 등기, 신청, 접수증 없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시험 문제는 토지 무선자. 자, 칠판을 잘 보세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에 의한다. 이러면 order by the
이거를 이렇게 쓴 거예요.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은 등기한다면 O X다. X 이렇게 썼다 이 말이야. 제 말은 이거 열심히 외웠는데 여기서 틀어버린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다시 합니다. 아니, 국어 시간입니다.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은 등기에 와여 정리한다면 맞다, 틀리다, 틀리지.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에 와여 정리한다는 말은 맞지. 근데 여기를 글자로 볼게요. 요거 이제 구별했다, 안 했다? 했지. 그럼 이제 이 두 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칠판을 볼게요. 신규 등록할 때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한다. OX다. X. 그래서 아까 전에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는 존재한다는다. 그래서 꼭 외웁니다. 신규 등록할 때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지력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해야 하네요. 신규 등록할 때는 아까 전에 요거 잠깐만 요거 하나만 해놓고 공부를 해볼게요.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부동산은 하나죠. 장부는 두 개입니다. 그러면 내가 신규 등록하면은 등기소에서 등기부를 만든다. 지력공모를 만든다. 이 지력공모를 처음으로 만드는 게 무슨 등록이다? 그럼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신규 등록할 때 이 소유자는 지력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한다. 이게 익숙이 자꾸 되어 있어야 돼. 맞아요. 네. 그러면 이 글자를 잠깐만 한번 볼게요. 그러면 신규 등록할 때 토지 소유자는 등기한다면 맞다, 틀리다, 틀리. 여기 보세요. 신규 등록만 제외한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한다면 맞다, 틀리다, 맞지. 맞죠? 네. 그럼 요거를 책으로 이제 가서 확인해 볼게요. 칠판을 봅니다. 여기에 무슨 자? 소유자죠. 그럼 여기다가 세 가지를 쓸게요. 토지 소유자면 O다 Y다. 그러면 토지의 표시이라면은 O다 X다. X지. 맞죠? 네. 조금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합니다. 신규 등록 할 때 토지 소유자이라면 O다 X다. X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신규 등록을 제외한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이라면 O다 Y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장난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 이런 거를 풀면서 자꾸 적응을 해 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합니다.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필정보, 등기관리 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전산정보 자료. 됐죠? 네. 그럼 여기 보세요.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가 있다, 없다. 그래서 지력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이런. 맞죠? 네. 그 다음에 칠판을 봅니다. 이 2번은 지문으로 띄우는데 답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 오른쪽 요것만 줄 거 볼게요. 요것만 볼게요. 줄 거지 마세요.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뭐로 등록한다? 국유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이 말은 우리말로 풀이를 하면은 여기 나왔죠. 국유재산법에 의한 총괄적으로 관리청이 지적공부 소유자는 신청하는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이래 나오잖아요. 이 말을 그냥 우리말로 풀이하면 주인 없는 땅은 전부 다 국유지로 등록해라. 이걸 법률 조문에 이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 남아있네. 맞죠? 네. 그러니까 답으로 만드는 문구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나는 여기서 없다 적어도 이것도 시험에 답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의 표지를 공부와 요거 줄 거 보세요. 일치하지 아니하면 토지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잠깐 요 그림 하나 보고 들어가 볼게요. 자, 그림 하나 보고 들어가 볼게요. 칠판을 보세요. 여기에 지목이 뭐다? 전. 여기 지목이 뭐다? 전. 일치입니다. 여기 소유자가 누구다? 가. 여기서 누구다? 가. 일치입니다.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자, 근데 여기는 지목이 대라고 가정을 해보죠. 대라고 가정. 이 상태에서 갑이 을에게 매매했습니다. 매매하면은 등기부를 먼저 고칩니까? 대장을 먼저 고칩니까? 등기부. 그럼 요거를 하는 게 소유권 이전의 등기. 하고 나면 알려야 되나? 자, 용어로 합시다. 시작. 등기필 통지. 이 등기필 통지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거를 보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리하려고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토지의 표시와 여기 나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 그럼 정리를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니까 일치시켜 오면 정리시켜 주겠다.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등기가 기준이다, 지적이 기준이다, 지적. 그럼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건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되돌려 갑니다. 그럼 이거를 뭘로 고쳐서 오면 정리해 줄 수마다 있다. 자, 문자로 연결시킵니다. 등기부에 등기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감 잡았다, 안 잡았다? 자, 이런 거는 답으로 만드는 문구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여러분들이 답으로 만드는 문구는 이제 요거 하나만 이제 본다면은 잠깐만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 다 지적소관청은 잠깐만 두 가지입니다. 공무원이 등기부에 등기된 내용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이 일치하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봤어. 그러면 일치하더라.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불일치하더라. 그러면 상식으로 보세요. 자, 잠깐만 상식으로 풀면 돼요. 자, 제 말을 들어볼게요. 등기부에 나와 있는 거고 지적공부가 있거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지목이 전이다. 여기도 지목이 전이다. 공무원이 등기부에 등기된 내용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이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봤어. 그러면 일치하더라. 그럼 문제될 게 없지. 그런데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했다면 이러면 다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해독을 할 때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이 말은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직권으로 정리를 하고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으니까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마다 있다. 항상 등기 파트든 지적 파트든 직권은 공무원이 마음대로 고치는 게 직권이에요. 그럼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이해했어요? 했다 안 했다? 했죠? 네. 그러면 여기서 답은 이겁니다. 그러면 일단 일치하지 않은 사항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이렇게 돼. 요거 자르세요.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를 딱 하면서 여기까지 자르세요. 그러니까 무슨 관계인이 없으면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직권으로 정리를 하고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음에는 이렇게 죽습니다. 정리하거나 토지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관계인이 있다? 이해관계인이 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이리로 자르면 그러면 여기다 썼어요. 무슨 관계인이 있다? 이해관계인이 있다. 여기는 무슨 관계인이 없다? 다시 하세요. 이해관계인이 여기 시다 없다. 이해관계인이 뭐다?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구별했다 안 했다? 구별했죠? 네, 그래 봅니다. 그러면 옛날에 이런 걸 시험에 한번 냈는데 이건 사실 시험에 내기가 곤란한 거거든. 그럼 여기를 잠깐 볼게요. 여기를 보세요. 뭐 두 개를 묶어보세요. 이 기출문제 지문이거든.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이라면 오다 Y다. O. 그럼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고 하면 뭐다? X 이 말이에요. 여기서 직권으로 정리 뭐 하거나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거는 시험에 내기는 곤란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걸 냈다, 이 말. 이해했죠? 네. 자, 그 다음에 요거 잠깐만 보고 갑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자, 이랍니다. 토지의 표시가 변했다면은 변한 내용을 등기소에 알려야 되나요? 알리는 거는 100개입니다. 안 알리는 거는 몇 개? 2개. 그럼 100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안 하네. 자, 요거 줄 것이요. 무슨 등록? 신규 등록. 무슨 점에도 소유. 아까 전에 공부 됐다, 안 됐다? 되지. 그거 딱 공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잠깐만 이거는 여러분들 자, 요 잠깐만 이것만 외우면 돼요. 외우면 되는데 이거를 갖고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복잡하거든. 이거는 공부를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요거 하나만 딱 볼게요. 제가 좀 전에 공부했을 때 이 원리만 알고 있으면 되거든. 이 원리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말은 잠깐만 이리라 볼게요. 요것도 앞으로 가야 돼.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어디로 가버렸노?
어디 도망가 버렸네. 아, 여기 있네요. 그죠? 잠깐 보세요. 이 그림을 자꾸, 나중에 가면은 이 세 개를 가지고 공부를 하거든. 할 때 등기 촉탁 안 하는 거는 요거 무슨 등록? 신규 등록. 소유자 변동은 등기 촉탁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건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뭐 한다? 소유자에게만 한다? 통지. 그럼 이렇게 하세요. 토지의 표시가 변했다면 변한 내용을 등기소유자에 알려줘야 되고, 변한 내용을 소유자에게도 알려줘야 돼요. 그럼 답은 소유자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알린다, 모르기 때문에 그럼 모르기 때문에 알린다는 말은 알고 있으면 알릴 필요가 없다 이 말. 그 여기서 요거는 신청을 하니까 안 알리는 거예요. 맞아요? 네. 요거는 뭘로 하니까 직권 알려야 됩니다. 요거는 소유자에게 했다, 사업시행자에 했다, 사업시행. 대위 신청이니까 알려야 되나요? 알려. 그럼 요 세 개는 신청자가 들어가면 안 알리는 거고, 직권자가 들어가면 알려야 되는 거. 그 쉽게 말하면 등록상 정정을 신청을 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지. 등록상 정정을 직권을 하면 통지해야 되지. 맞아요? 네. 요거 이제 그림 이해됐다, 안 됐다? 나중에 이제 막판에 가면 이 그림을 갖고만 공부를 합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책으로 가면 소유자에게 통지를 할 때는 통지하는 시기가 있는 거라. 이게 작년도 기출문제 답이거든. 그럼 여러분들 여기를 볼게요. 일어났죠?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아는 경우 때문에 이거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15일. 이거는 지리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7일. 자, 제가 걱정하는 거는 15일, 7일이 키가 아니고 앞에 낱말이 키입니다. 앞에 낱말이 키예요. 그러니까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지리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이게 키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요거 잠깐 한번 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봅니다. 자, 여기에 보세요. 토지의 표시가 있죠. 여기에 토지의 표시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지목이 뭡니까? 전. 지목이 뭡니까? 전. 자, 일치죠? 그럼 지목이 전에서 대로 바뀔 수 있지. 그러면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대장을 먼저 고친다. 대장. 그럼 이렇게 고치는 게 지적 정리. 하고 난 다음에 알려야 되나? 알려야 돼요? 알려. 자, 뭐라고 부른다? 시작. 등기 촉탁. 그럼 여기서 이렇게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요 고치는 거는 변경 등기입니다. 고치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올라갔죠? 고쳤죠? 고치고 난 다음에 다시 고쳤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고쳤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 시작. 등기 완료 통지서.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고치고 난 다음에 고쳤다는 걸 다시 알려주는 거라. 여기서 이제부터 답입니다. 이러면 이제 왔죠? 왔다면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면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15일.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리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7일. 자, 그럼 여기를 잠깐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칠판을 보세요. 잠깐만. 책에 여러분들 책을 잠깐 가볼게요. 요 용어를 알고 가야 되거든. 72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에 박스에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니라는 걸 찾았죠? 맞아요? 네. 그럼 이 칠판을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맞지? 맞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잘라볼게요. 그러면 경계좌표는 지리공부에는 등록해야 하네요. 등기부는 해야 하네요. 안 하지. 그럼 이거는 올라갈 필요 있다 없다? 이는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지. 맞아요? 그럼 이 네 개는 올라가야 돼, 안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요. 그럼 이 네 개가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 그러니까 이거는 네 개는 올라갔다가 고치고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올라갈 필요가 있다 없다? 올라갈 필요가 없으니까 정리하고 난 다음에 바로 알려준다 이 말. 이게 지리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7일. 이거는 갔다 와야 된다, 안 갔다 와야 된다? 그러니까 며칠이고? 15일. 이거는 갔다 온다, 안 갔다 온다? 그러니까 며칠? 7일. 이렇게 된다 이 말. 이해했다 안 했다? 우와, 잘했어요. 됐죠? 네. 그래서 이거 오늘 공부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해두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 그 책에 72페이지 공부를 다 했거든. 토지동 및 지력 정리는 공부를 다 한 겁니다. 책을 덮으세요.